If you've never seen one before, this is.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가장 놀란 것 1위를 물어보면 대부분 쓰레기 분리 배출을 꼽습니다.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출장이나 여행을 가면 사실 가장 편한 건 쓰레기 버리기라고 하는데요. 캔이나 페트병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도 고민 없이 한 봉지에 다 담아서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땅이 넓어서 아무데나 버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떤 나라든 간에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음식물 재활용품을 따로 버리라고 안내하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을 뿐이죠. 최근 미국 뉴욕은 제로 웨이스트 법안이 통과되면서 거센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더 이상 뉴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섞어버리지 말 것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미국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굳이 분리배출하는 게 말이 되냐? 적응하기까지 10년은 필요하다. 음식물을 남기는 건 자유인데 왜 돈을 내야 하나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의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송사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소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으며 제발 한국처럼 해보자고 권유합니다. 이 정도로 한국의 분리배출 문화는 훌륭하며 높은 시민의식과 선도적인 제도 정착은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섞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뉴욕 전체는 사람보다 쥐떼가 더 많은 도시가 됐으며 일반 쓰레기와 같이 땅에 묻힌 음식물 쓰레기는 교통시설에서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습니다. 뉴욕은 미국 최초로 한국 시스템을 따라 내년부터 음식 쓰레기를 전면 분리수거할 것이며 올해 가을부터 시험사업에 돌입합니다. 지난 15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어떻게 음식 쓰레기에서 멋진 쓸모를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한국 이야기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버려지는 14억 톤의 음식물 대부분이 매립지로 갑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서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엄청난 양의 메탄을 방출해 온실가스가 됩니다. 하지만 20년 전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금지한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가 동물사료, 비료, 가정용 난방연료로 전환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메탄뿐 아니라 생산과 운송에 들어가는 에너지 자원도 낭비됐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버려지는 음식물 가운데 90% 이상을 매립지와 소각장으로 보내지 않는 한국의 시스템은 전 세계 정부들이 연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덴마크의 관리자들이 한국의 음식물 처리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뉴욕시는 수년에 걸쳐 한국의 시스템을 관찰했고 올 가을부터 시민 모두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도록 지시한다고 뉴욕시 위생관리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많은 도시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과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룹 프로젝트 드로다운의 연구원 폴 웨스트는 이 모든 것이 비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개인과 기업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약간의 비용을 내곤 있지만 한국은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연간 6억 달러를 지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 연구원과 다른 전문가들은 한국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사례는 온실가스 방출을 대규모로 줄이게 해줍니다. 매립지에서 썩는 음식물 쓰레기 1톤당 800파운드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방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바이오가스로 바꾸면 그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에서는 남는 식품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식사에 작은 반찬이 따라 나옵니다. 때론 몇 개이기도 하고 때론 12개 이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은 음식이 사실상 모두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산지가 많은 지형으로 인해 매립지 건설이 어렵고 주거지역과 멀리 두기도 힘듭니다. 1995년 한국 정부는 종이와 플라스틱 재활용을 의무화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다른 쓰레기와 함께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인 움직임이 매립지 근처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국과 찌개가 들어가는 한국 식단 탓에 음식물 쓰레기에는 수분이 많아 부피도 크고 냄새도 심합니다. 전부 쓰레기로 버리니 끔찍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지에 버리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지방정부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수백 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후 소비자, 식당 사장, 트럭 기사 등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모았고 유용한 것으로 바꾸는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서울 북부의 도봉구에서 인기 많은 식당 종로찌개 마을에서는 김치찌개와 북엇국이 베스트셀러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시키든지 식당에서는 김치, 두부, 콩나물, 깻잎 절임을 함께 줍니다. 고객들은 반찬이 필요하면 더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먹으량보다 많이 가져갑니다. 한국인은 음식에 관해서는 풍요로운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연 사장은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음식물에 대해 비용을 냅니다. 음식물 쓰레기 20리터당 $2가 조금 넘는 2,800원을 냅니다. 하루 종일 남은 음식물은 주방의 특별한 통에 들어가고 이혜연 사장은 그것을 정해진 통에 버립니다. 뚜껑에는 구청에서 산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가 쓰레기 수거 비용을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스티커입니다. 새벽이 되면 구에서 고용한 회사가 그 통을 비웁니다. 박명주 씨와 그의 팀이 새벽 5시에 거리를 누비며 통에 든 내용물을 트럭 탱크에 비우고 스티커를 떼어냅니다. 그들은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일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쯤 됐을 때 그들은 도봉구 음식물 처리 시설에 도착해 쓰레기를 비웁니다. 뼈나 씨앗, 조개 껍질 등은 손으로 골라냅니다. 도봉구의 공장은 이 과정이 자동화되지 않은 마지막 공장이며 한국 대부분의 공장은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라인더로 이동시키고 그라인더에서 음식물이 작게 분쇄됩니다. 비닐봉투 등 쉽게 파쇄되지 않는 것은 걸러내어 소각합니다.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는 구워서 건조합니다. 수분은 물 처리 공장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로 들어갑니다. 수분 중 일부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사용되고 나머지 물은 정수되어 근처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박 씨의 팀이 폐기한 지 총 4시간 뒤 최종 산물로 변화됩니다. 흙냄새가 나는 갈색가루입니다. 이것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닭과 오리의 사료가 되고 원하는 농가로 보내집니다. 공장 안에서는 강한 냄새가 옷과 머리카락에 남습니다. 하지만 밖에선 냄새를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건물 전체를 통과하는 파이프가 배기 시스템에서 공기를 정화해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설의 과정은 또 다르게 작동합니다. 서울 외곽의 고양시 바이오가스 시설에서는 연간 7만 톤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가 무산소 처리됩니다. 이곳에서는 대형 탱크에 음식물 쓰레기를 35일간 보관해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분해해 바이오가스를 생성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으로 이뤄진 이 바이오가스는 지역 시설에 판매하고 고양시의 3천 가구 난방에 사용합니다. 남은 고형물은 톱밥과 섞어 비료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 에너지 시설에서 나온 비료를 사용하는 땅에서 양상추와 배추가 자랍니다. 한국 정부는 꾸준한 기술 발전 덕분에 더욱 깨끗하고 효율적인 처리 과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가 편해졌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카드를 받아 음식물 쓰레기를 지정된 통에 버릴 때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자동으로 무게를 재고 매달 주민들은 월말에 비용 청구서를 받습니다. 쓰레기통은 깨끗하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엄정숙 씨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1 이상 낸 적이 없고 지난 4월에는 26센트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비용이 나오니 버리는 양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엄정숙 씨는 아침마다 딸들에게 먹을 만큼만 덜어 먹으라고 잔소리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